자격증 준비를 시작해야 될 시점은 딱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딱 시작하면 2025년 한 9월쯤에 자격증을 손에 쥐게 되면요, 2026년부터는 의미있게 용접도 있습니다. 용접은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이 가능하죠. 오늘 면접 봤는데 면접 당시에 언제부터 출근하란 말 없었으면요, 나가리입니다. 언제부터 출근해달라 말 없었다, 나가리입니다. 딴 데 알아보십시오. 이게 빠릅니다.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봐도 과정 괜찮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서 해봤는데 여러분,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안 누르시면 3년 안에 대머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법정 선임 기한이 바야흐로 2026년 4월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고요. 보통 자격증 공부를 시작해서 자격증을 손에 쥐기까지의 시간이 약 한 1년 정도, 또 채점 기간에 또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보시면 딱 지금입니다. 자격증 준비를 시작해야 될 시점은 딱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딱 시작하면 2025년 한 9월쯤에 자격증을 손에 쥐게 되면요, 2026년부터는 의미있게 내가 선택의 폭, 취업의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진다, 직접적으로 넓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상주 아님, 그래서 타 사업의 선임 가능, 그래서 소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같이 구하는 것 같고요. 비상주 선임으로 되나요? 그것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 홈페이지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포함한 신고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 시군구청에, 관할 지자체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요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00년 4월 18일 전부터 기존 건축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은, 자, 선임 신고 26년 4월 17일까지입니다. 26년 4월 17일까지는 관계없어요. 자격증이 없어 해왔던 사람들을 그냥 임시 자격을 부여해서 그렇게 선임된 걸로 간주를 했었거든요. 날짜 기준이 2026년 4월 17일부터입니다. 그때부터는 자격증이 있는 어떤 특정인이 선임이 돼야 됩니다. 자격증이 필수 조건으로 요구되어진다. 제도권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도권에, 실무 현장에서 이걸 실무적으로 요구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도권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격증들이 필요하냐? 자격증은 대동소이합니다. 특급이든 고급이든 중급이든 초급이든 말이죠. 자, 보편적으로 우리는 초급부터 시작할 거니까, 그죠? 자, 기능장의 경우에는 배관 기능장, 에너지 관리 기능장, 용접 기능장을 취득을 하시면요, 즉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초급에 선임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사 자격증입니다. 기사 자격증의 경우에는 일반 기계 건축 설비 기사. 건축 설비 기사라고 하면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요 건축 설비 기사입니다. 어제부터 공부 시작했습니다. 건설 기계 설비 기사, 공조 냉동 기계 기사, 설비 보전 기사, 용접 기사, 에너지 관리 기사,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요 7가지 중에 한 가지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요, 즉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초급에 선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산업기사도 초급에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기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빠지네요. 일반 기계 산업기사가 빠지네요. 다시 말해서 건축설비기사, 배관기사, 그리고 건설기계 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용접산업기사, 에너지관리 산업기사를 취득을 하시고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시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에 선임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기준 보조도 있습니다. 보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철필종합에서 공식 네이버 카페입니다. 철학대학교 부동산학과에도 제가 갈무리를 해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실무 경력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을 해주느냐? 자격 취득 후의 경력 100% 적용하는 경력, 건축법, 주택법, 기타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 점검 업무를 수행한 경력, 기계설비 유지관리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쓰시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자격 취득 후 경력 80%를 적용하는 경력,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하죠. 이런 것도 이제 기계설비협회에 직접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경력이 있는데 어디까지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합산 실무 경력 기간은 1년은 365일로 계산하고요.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2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기간은 경력기관에서 제외되고요. 임시로 발급받은 수첩은 자격증 취득일과 상관없이 전부 경력기간에 100%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설비 유지관리도 기계설비를 했다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기계설비는 그냥 기계설비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굳이 애매하게 할 필요는 없다. 법적 근거 기계설비법 제2조, 기계설비법 제19조, 기계설비법 20조. 설비 유지관리사 초급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이 건축 설비 기사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제가 또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7가지 자격증 중에 있는데 저는 왜 이걸 선택했느냐? 제일 만만해 보이더라고요. 만만해 보여서 선택을 했고요. 자, 건축 설비 기사는 건축물의 각종 설비, 공조, 위생, 전기 소방, 설계, 시공, 유지 보수하는 전문가입니다. 현대 건축에서 설비 시스템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건축 설비 기사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좀 보고 어제 오늘 좀 공부를 시작해 보니까 뭐 저는 건축에 대해서도 뭐 인테리어에서도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이쪽에서 뭐 일도 좀 했고 크게 이질적인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필기는 쉽고 실기가 이제 좀 계산 문제가 좀 있고 뭐 이렇게 쭉 써 나가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건축 설비 설계 및 시공, 건축 설비 유지 보수, 요게 이제 뭐 관리과장, 관리소장이 하는 업무죠. 요거는 이제 현장 쪽, 기술 쪽이라고 보면 되겠죠. 관리소장은 이제 뭐 행정적인 분야가 좀 더 무게감이 더 실려 있다면 과장이나 시설과장, 그다음에 오피스 빌딩 쪽은 건축 설비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기계 설비 유지관리사 초급으로 즉시 선임이 가능하다. 건축 설비 기사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커리큘럼이죠. 건축 설비가 있고요. 공기조화, 위생 설비, 전기 설비, 건축 환경, 설비 기준 및 관계, 법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학습 방법 및 전략, 건축 설비의 기초 이론을 철저히 학습을 하고 기출 문제 풀이죠. 최신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한다.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좀 미질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2, 3주, 한 달, 2달 이렇게 계속 눈에 익고 하다 보면은 익숙해진다는 뜻이. 실기 준비는 도면 해석 및 실무 적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스터디 활용. 스터디는 철피디 종합편성 보면서 스터디와 동기부여를 받으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추천 교재 및 온라인 강의. 기본서를 추천하고요. 건축 설비기사 대비 기본서 및 문제집 활용. 1차 필기 시험에서는 굳이 인터넷 강의라든지 온라인 강의까지는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고요. 저도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필기 정도는 혼자서 해도 크게 무리 없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1차를 합격한 다음에 실기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온라인 강의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온라인 강의 활용. 유명 강사의 강의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익히시고요. 동기부여를 일으킨 데는 철피디 종합편성만 한 게 없죠. 그리고 유튜브 무료 강의 저도 찾아봤거든요. 볼만한 게 없습니다. 유튜브 무료 강의는 건축 설비에 한해서 볼만한 게 없다. 건축 설비 기사의 취업 및 전망. 자, 철피디 종합 편성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시설 관리, 빌딩 소장, 아파트, 관리 과장, 요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20, 30대의 경우에는 취업 가능 분야가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거죠. 이제 저처럼 틀딱들 40 넘은 사람들, 50 넘은 사람들은 가능하면은 호백병마, 아파트, 관리소, 빌딩 관리소장,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지만 20, 30대라고 하면은 건축 설비 기사를 또 취득을 하시면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일반 회사라든지 아파트 건설 현장,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연봉 및 근무 조건, 초봉 3,000에서 4,500 수준이고 경력직은 한 5,000 이상도 가능하다. 자, 향후 전망, 스마트 건축 및 친환경 설비의 확대에 따라서 전문 인력,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법적으로 2026년 4월부터 건축 설비, 기계 설비 유지관리자 초급 선임이 가능한 사람을 채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효하다라는 거죠. 제도권에서 요구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 설비 기사는 현대 건축 산업에서 이제 필수적인 직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또 자격증의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 건축 설비 기사 지금부터 준비해서 2025년 9월이나
막 10월쯤에 자격증 딱 손에 쥐고 그 다음 해부터 또는 막 2025년 가을 겨울부터 해서 충분히 취업 활동 하시는 데는 막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막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도 이 건축 설비기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초급이나 중급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채용하는 채용 공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시면은 아주 의미가 있겠다. 자격증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활동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건축설비기사나 건축설비산업기사, 설비보전기사, 에너지관리기사, 공조냉동기사. 요 중에서 이제 취득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취업이 보장되겠다.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설비기사를 추천을 드리는 편이긴 하지만 이제 본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개인 취향이라든지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한테 좀 맞는 걸 하시면 돼요. 개괄적으로 제가 요 건축 설비기사를 한번 보니까 어떤 타입이냐면은 계산 문제도 있고 개괄적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고 그래요. 전부 다 어렵지도 않고요. 전부 다 쉬운 부분도 아닙니다. 굳이 제가 한번 보니까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한 60에서 70% 정도고요. 조금 어려운 부분,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암기가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공식을 써서 문제를 계산기로 풀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한 20%에서 한 30% 정도 되더라라는 얘기. 제가 이제 공부를 자격을 취득 수 있을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저도 일단 최선을 한번 다 해볼 거고요. 이거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손에 쥐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한테도 한 번 더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에 동기부여가 되고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제가 유튜버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닌데 제가 무슨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걸 하겠습니까? 단지 제가 이제 유튜브 이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그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하고 선행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경험이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있을 거니까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 해도 되는 행동들, 안 따도 되는 자격증들을 그런 것들을 좀 삭제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패스파인더 역할을 자청하는 거죠. 효율적으로.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는 것. 먼저 선행해본 사람 경험자로서 자격증은 이렇게 따게 필요하고 그리고 취업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더라. 어떤 방향성이 급여가 좀 높고 보통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높은 급여를 선호하시니까 이렇게 하니까 보다 내 몸값을 조금이라도 20만 원, 30만 원 급여를 좀 더 높여서 취업할 수 있는 방향. 가능하면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 세상 모든 사람들은 편하게 일하고 싶어 하지 힘들게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제가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해보는 이유가 가능하면은 이렇게 하니까 좀 편하더라. 내 시간 확보가 더 많이 되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 자영업 구축이라든지 내 사업 구축에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성으로 동기부여가 되고 또 직간접적으로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하고요. 뜬구름 잡는 소리 집어치우고 직간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취업 그리고 노후 대비 그리고 또 젊은 분들한테는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여러분 지금 좋아요 안 누르시면요 3년 안에 대머리 됩니다. 안 누르시면 대머리 됩니다. 안 누르셔도 됩니다. 대머리 되고 싶으면요 좋아요 안 누르셔도 됩니다. 건축설비기사 필기시험이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이고 실기시험이 7월 19일입니다. 2달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 자신 있다라고 하시면 상가소장 하실 것 같으면은 기계 중급하고 이제 기계 고급을 노리셔요. 기계 고급하고 소방 2급으로 급여를 조금 적게 받는 대신 그 대신에 급여를 좀 양보하셔야 됩니다. 상가소장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더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 근데 아직까지 젊으세요. 요새 60 환갑도 아닙니다. 요새는. 안 그렇습니까 형님? 요새 60 환갑 대접도 못 해줍니다. 아직 젊습니다. 기사 자격증 취득하시면은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고 급여도 드라마틱한 상승이 있죠. 한 3, 40만 원 이상
투자하는 만큼 또 일도 좀 편할 것이고 아직까지는 젊으시다. 이제 형님이신 진짜 60 환갑 축에도 못 깁니다. 상가 소장을 하시더라도 전기가 있으면 확실히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제가 응원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선택을 하시든 간에 방송 좀 꾸준히 보시면은 또 답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답은 내 안에 있는 거지 타인이 답을 내려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전기기사가 필요하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에 지금 동의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동의해드릴게요.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확실히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요. 또 연세가 있으신 만큼 또 남 밑에서 일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나이 먹었으면 나이가 먹은 만큼 좀 더 윗자리로 올라가서 관리직으로 소장 그렇게 하는 게 모양새가 좋다 이 말이죠. 자격증 없어서 나이 어린 사람을 또 상급자로 같이 일하고 하면 그것도 빈정상하거든요. 또 밑에서 또 꺼덕거리는 모습도 보면요. 얼마나 빈정상합니까? 네, 인지하고 계시니까 제도권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뭐 사회가 어떻든 실무가 어떻든 일단 제도권에서 요구하고 있으니까 뭐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응원드리겠습니다.